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시장이 매우 뜨겁네요. 특히 오늘 삼성전자가 다시 한번 대폭등을 하면서 코스피 지수가 끝내 5,500포인트까지 단기간에 지금 완전히 폭등을 하면서 음, 설 연휴 전에 신고가를 갱신을 했습니다. 어제 이미 야간 선물에서 거의 3% 가까이 코스피가 상승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침에 갭 상승 출발하는 거는 자명한 일이었지 않았을까라고 좀 볼 수 있는데, 그만큼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계속 삼성전자 쪽에 좋은 호재가 있는 가운데 여러 가지 수급적 요인까지 오늘 더해지니까 지수가 정말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최근 시장 보면 금융, 지주, 증권, 보험 할 거 없이 지금 코스피 쪽에서 3월 벚꽃 배당과 플러스 상법 개정이라는 대명제 아래 종목군들이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 트렌드가 좀 연속이 되면서 지수의 상승에 크게 일조했던 날인 것 같고요. 어제 사실 TSMC의 실적이 굉장히 좀 잘 나왔었는데 국내 소부장에서 좀 움직임이 없었는데,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그간의 HBM4 관련된 노이즈를 정리하고 또 한번 D램에 대한 수요, 그리고 2027년도까지 타이탄 공급 제약 등등을 확인해 준 덕분에 오늘 국내 증시가 매우 뜨거웠다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내일이면 설 연휴 전 마지막 거래일이죠. 여러 가지 불안할 수도 있고 그래요. 왜냐면 연휴를 앞두고 작년에는 딥시크라는 이슈가 생기면서 연휴 기간 끝나고 나가지고 시장이 이렇게 폭락을 경험을 했었는데, 사실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SAS 소프트웨어 사스의 공포라는 내용이 있었죠. 이거를 이미 시장에서 한번 경험을 했고 두드러 맞았기 때문에 내성이 생겨 있는 상황이라 저는 특별히 우려감을 가지고 볼 필요가 있겠냐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 물리더라도 움직여야 된다, 사야 된다, 살 수 있으면 계속 종목을 산다라는 관점에서 시장을 바라봐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 산다라는 전제를 봤을 때 이제 추세적으로 갈 수 있는 성장이 유지가 되고 있는 반도체 쪽은 물론 좋은 기회가 오고 자리가 온다면 사야 되겠죠. 반도체 잡아야 되고, 전력 인프라 쪽은 사실 내려오면 좋겠는데 안 내려오면은 못 사는 것이고, 제약바이오도 일정 부분은 들고 가야 되고. 왜? 지금 코스피만 죽어라 땡기고 있는데요. 결국 코스닥도 어떤 게 있냐면 정부 정책의 모멘텀이 분명히 붙을 겁니다. 그러게 되면 지금 오늘 시장을 좀 교란했던 것 중에 하나가 동전주들, 100원짜리 동전주들이 시장을 좀 교란했는데, 이런 교란 이후에는 오히려 나중에는 코스닥 150 내에 있는 우량주들의 잔치도 동시에 있을 거예요. 시장이 한번 속아지고 우량주들은 더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증시의 활성화이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다 복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은 좋은 시장, 굉장히 좀 건전해지는 시장으로 가고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대신 오늘 같은 날 여러분들 느꼈겠지 모르겠지만은 오전에 빠른 시장 흐름 이후에는 사실 삼성전자를 제외하고는 제 기준에서는 종목을 매매할 종목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삼성전자를 롱배팅으로 매매를 해서 오늘은 삼성전자를 주로 매매를 했던 하루였고요. 어제 이제 제가 좀 방송을 일찍 하면서 하나생명 사라, 하나생명 돌파한다 라고 언급을 드렸는데, 그거 마찬가지로 아침에 하나생명 매매하고 그냥 장을 마쳤던 하루입니다. 지금은 이런 금융주 쪽에서 순환매가 강하게 돌고 있기 때문에 원래는 오늘 저희도 종가 베팅을 이 부국증권이나 신영이나 대신 이런 쪽에서 종목을 선정해서 종배로 종목을 잡아서 넘어왔는데, 사실 방송을
그쪽으로 오늘 컨셉을 잡고 진행하려고 했는데 이들이 다 폭등을 한 바람에 사실 뭐 사라 마라라고 말하기 좀 그래요. 지금 생각은. 그래서 네, 결론으로 말하면 어찌 됐든 설 연휴에 종목군들을 잡아야 된다. 이걸로 일단은 결론을 잡고 시황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하기 앞서서 라이브 방송 가입 이벤트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번 주랑 설 연휴까지 가입하시면 되고, 연휴 기간은 당연히 포함이 안 되죠. 중간중간에 방송, 기법 관련된 내용들 중간중간에 방송 연휴 때도 진행할 거고, 관련 종목군들 분석 자료 올려드릴 거니까 나중에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초강세 코스피 5,500포인트 시장 유동성 여전히 풍부합니다.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코스닥 예탁금이 많이 빠진 걸로 보이겠지만 다시 제가 볼 때는 들어온다 라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왜? Y가 중요한데요. 왜? Y. 설 연휴 기간에 여러분들 사람들을 만나면 주식 이야기 안 하겠습니까? 저는 100%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입니다. 왜 100% 주식 이야기를 하겠냐? 일단은 코스피가 5,500 가고 돈 번다. 정부는 부동산을 때려잡고 있으니까 돈이 다시 들어올 가능성이 매우 높지 않겠냐. 이 관점에서 시장에 이 자금이 다시 들어올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민족의 대이동 가운데 말이 주식이 제일 많이 돌겠죠. 부동산은 어려워 보인다, 정부에서 때려잡는다, 이런 것들이 상당한 노이즈를 줄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주식으로 뭐 이렇게 돈 벌었다라는 사람들이 주변에 이리저리 많이 나올 건데 하고 싶겠죠. 그래서 설 연휴 직후에 바로 돈이 들어올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좀 시장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자, 오늘 시장 보면 대단했습니다. 네, 정말 대단했어요. 코스피가 무려 3% 올라오면서 종가상 5,522포인트로 마감되고 거래대금도 상당히 많았죠. 오늘 옵션 만기에다가 이 포지션 보세요. 콜옵션 매도 1,430억, 풋옵션 매수 730억이 외국인 포지션입니다. 무려 2,300억 정도가 하방 배팅을 해놨기 때문에 얘네들이 급하게 어제부터 뭐라고 해야 되죠? 청산, 손절 물량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해지를 하려면 선물에서 손해본 거를 현물로 당겨야 되니까 삼성전자를 활용해 가지고 이 합성 포지션을 잡아서 지금 좀 움직인 거라고 저는 오늘 장중에 회원님들한테 설명을 드렸고, 그 방향대로 오늘 시장이 좀 움직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냥 풀 롱장이었다. 삼성전자의 풀 롱장이었다. 모든 종목이 가는 게 아니라 오로지 삼성전자의 풀 상방에 베팅하는 날이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일단은 선물과 파생 시장과 현물의 삼성전자가 복합적으로 작용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내일 삼성전자를 일시적으로 18만 원을 만들어 주고 나서 시장을 한번 밀어버릴 수도 있다. 밀으면 그때가 뭐 반도체 종목군들을 저가에 좀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되지 않겠느냐. 일단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시장을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나머지 이제 뭐 여러 아시아 국가 지수라든지 뭐 이런 것들은 뭐 특별하게 코멘트할 부분은 없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죠. 자, 간밤 미증시 참 재밌더군요. 케빈 해시든 얼마 전에 고용이 안 좋다라고 겁을 주고 고용은 대호조가 나와버렸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반대로 빠지고요. 또 올라갈 쪽은 또 무지하게 폭등하면서 마감됐죠. 사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것이 반도체만 보고 있을 수도 있지만은 캐터필러, 존디어 등등 건설 인프라 섹터도 최근에 매우 좋습니다. 우리나라도 건설 인프라 섹터가 매우 좋습니다.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종목군들을 봐야 되고요. 광물도 매우 좋습니다. 포스코인터가 그 중심에 서서 오늘도 올라가는데 나중에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되고, 포스코 그룹주도 이제 점점 여물어 가고 있구나.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포스코 그룹도 잘 지켜봐야 되는 부분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주간 미국에서 마이크론이 11%가 폭등을 하는데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의 폭이 정말로 미친년 널뛰기 하듯이 뛰고 있는 장세이기 때문에 이 변동성에 유의하면서, 그 말은 뭐냐, 많이 폭락하면 그냥 사면 된다. 폭락하면 사면 된다. 왜? 위아래 변동성이 넓다라는 것은 먹을 폭도 많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꼭지에서 사면은 두드러 맞을 가능성은 100%다.
즉 포모에 빠지지 말고 조정시 그냥 천천히 산다라고 생각을 해라. 지금의 시장은 굉장히 건전해졌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 장은 이미 어제 야간 선물 자체가 3% 정도 상승 마감이라 이미 5,400원 찍고 출발하는 날이었습니다. 고로 갭이 좀 높았겠죠. 반도체는 높은 갭에서 삼성을 제외하고는 조금 재미가 없었고, 뭐 한미 반도체와 뭐 하나비전, 뭐 몇몇 종목군들은 굉장히 좋은 흐름, 파미셀도, 두산도 굉장히 좋은 흐름을 보였지만은 나머지는 좀 제가 볼 때는 그저 그랬어요. 장 막판에 삼성전자가 다시 올라오면서 좀 끄집어 올렸는데 좀 약간 그저 그랬다. 그렇지만 때 되면 다 올라갈 것이 이쪽 계열의 종목군들이다 정도로 생각을 하고 좀 바라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 그대로 삼성전자의 외인들의 선물 하방 포지션이 어떻게 보면 상승의 밑거름이 됐던 부분이 상당히 많았어요. 지수 하방 베팅 쪽은 이번에 죽었다 복창하고 있을 것이고, 여전히 롤오버를 못한 것 때문에 설사 좀 빠져도 지금은 상방이 계속 보여지는 흐름입니다. 정말 미친 흐름이죠. 3월달에 동시 만기일 때 어찌됐든 청산이 그때 되기 때문에 3월달 동시 만기가 굉장히 큰 시장의 판이 열리겠죠. 그때 단기 고점을 만들고 뭐 하지 않을까. 모든 모멘텀이 3월에 다 쏠려 있고 1분기가 어떻게 보면 단기 주가의 클라이막스를 찍고 그 이후에 조정으로 갈 수도 있지 않겠냐. 이렇게 일단은 시장을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로 아직은 시장이 떨어질 때는 아닌 것 같다. 설 연휴 전에 부담 안 될 정도의 비중으로 좀 사놓고 넘어가셔라. 작년 설은 딥시크로 초토화가 되었으나 이미 소프트웨어발 폭락을 맞은 시장이라 내상이 좀 생겼지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반도체 소부장 쪽 말하는 것이고요. 지금 시장의 주도 업종은 어딜까요, 여러분들? 삼전, 닉스필드 반도체와 금융지주 보험 이쪽입니다. 지금 돌아가면서 폭등하고 있는데 금융지주 보험은 3월 복고 배당과 분리과세 등 이슈가 참 많았어요. 일단 보험이 오늘 아침에 좀 솟구쳤고, 그 증권주 쪽에서 자사주소가 관련된 종목군들이 있는데 대신증권이 지금 초대박의 자사주 소각이 나와버렸습니다. 1,500만 주 소각 이슈가 되고 4천억 비과세 배당 이슈가 나왔습니다. 일단은 대신증권의 대박 이슈가 나왔고, 나머지 이제 신영하고 부국하고 자사주를 많이 가지고 있죠. 자사주를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는 원투 기업들인데 이들도 아마 자사주 소각 이슈가 나올 겁니다. 그 기대감이 주가를 못 죽일 거예요. 못 죽일 것이다. 조정 시 매수를 분할로 좀 해 놓는 것이 저는 좋을 것 같다. 사실 오늘 종가에 제가 두 개 샀어요. 신영하고 부국을 두 개 사고, 대신은 이슈가 터졌을 때 단타로 들어가 가지고 다 팔고, 신영도 다 팔고, 부국은 한 60% 팔고 일단은 남겨놓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군들 뭐 일단은 이벤트가 크게 터졌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전 닉스 반도체 쪽은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져라. 소부장 쪽에 관심을 가져라. 아직 실적 발표가 다 나오지 않았는데 하나마이크론 굉장히 우수한 기업이니까 떨어지면 분할로 잘 받아보면 좋을 것 같다. 하나비전도 괜찮다. 조정시 매수 관점. 그 외 ETF들도 조정을 받으면 좋겠는데 지금 조정이 안 나오니까 보유자는 그냥 잘 들고 있어라. 원전 쪽은 한미 투자 1호로 계속 부각이 되고 있으면서 오늘도 우리 기술이 거래 대금을 무려 1조 5천억을 터뜨렸습니다. 이거 죽어도 그냥 곱게 못 죽을 종목이 되었고요. 이러한 강도가 나머지 원전으로 파생이 되긴 할 거라고 좀 보여집니다. 추후 원전 쪽 종목군들 조정시 계속 지켜봐야 될 부분이다 생각이 들고요. 자, 벌써 2월 달이죠. 2월 중순이고 설이 지나면 2월 말입니다. 뭘 봐야 됩니까? 3월 달의 이슈를 봐야 되겠죠. 이미 자사주, 배당, 분리과세 뭐 이런 쪽은 끝물로 가고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이제 그 마지막에 클라이막스 얼마나 빨리 먹냐 이 싸움으로 가는 거고, 아직 좀 안 간 게 제가 볼 때는 그 폴더블 폰에 엣지 있는 종목군들인데 파이넴텍 종목이 있죠. 파이넴텍 조정시 매수 관점에서 잘 보셔라. 파이넴텍 수익 쪽으로 잘 머리를 굴려보면 될 것이다.
그리고 2차 전지 턴 어라운드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상당히 좋았습니다. 종목군들 흐름이 나쁘지 않았고 점점 바닥을 잡아가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따가 차트를 한번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제가 우주항공에 참 말씀드릴 게 많은데, 이게 장중에 라이브라든지 이런 걸 하지 않으면 절대 볼 수가 없는 내용들이에요. 오늘 우주항공들이 갑자기 올라왔는데요. 올라온 이유가 뭐 제주도에서 뭐 발사를 많이 늘린다? 이건 다 흔히 말하는 그냥 헛소리고요. 그냥 세트라이가 3천억 수주를 했습니다. 3천억. 한 10년짜리인가? 아무튼 3천억 수주를 했어. 이 수주가 발표되기 전에 이 30분간 스탑에 걸리잖아요. 이 스탑에 걸리니까 이거 이용해서 제노코부터 해가지고 뭐 캔코아, 나라 스페이스 등 무지하게 올립니다. 이때 바로 따라잡아서 매매를 해서 먹으면 좋은데, 이 임박해가지고 그러니까 세트레가이에 이제 그 예상 가격이 나오잖아요. 나올 때까지 기다려서 먹으려 하는 사람들 바보. 네, 너무 눈에 보이게 오늘 움직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 폭락하는 거죠. 세트라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좋은 호재 올려놓고 못 버티면 끝이다. 폭락이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잖아요. 절대 이런 매매 하지 않아요. 오늘 제가 봤을 때 우주항공에 대참사가 나왔고 이로 인해서 많이 물렸을 겁니다. 종목군들 많이 물렸던 하루가 됐을 것 같아요. 이런 점들이 여러분들 주식 생활하면서 우리가 꼭 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 밖에 이제 개별주 안에서 오늘 정부에서 그 동전주들 7월 달에 퇴짜, 그러니까 상폐한다라는 말이 있죠. 그런 것 때문에 동전주 장세가 좀 나왔는데, 이런 게 이제 시장에 약간 교란종이라고 좀 봐집니다. 매매할 거는 아니라고 좀 보여주고요. 오늘 현대 AMD 지금 신고가 상한가가 나왔어요. 신고가 상한가가 나와서 뭐 연속적으로 상한가 한방, 그 다음에 뒀지, 또 상한가 해서 단기간에 급등이 좀 많은데 신고가 구간을 돌파하는 상한가이기 때문에 내일 갭이 안 들면 약상 매매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현대 AMD라는 종목은 약상 매매 용도로 봐야 되고, 어제 선암을 참 매매를 열심히 했는데 이게 이제 초전도체로 이어지면서 오늘 상한가를 가네요. 전도체가 이게 테마가 될지 모르겠지만 움직이고 있더라 봐야 되고, 아로마타카는 좀 애매하더라고요. 비건, 뭐 화장품, 유럽 진출, 좀 애매한데, 애매한 종목 상한가 간 거는 좀 별로였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싶습니다. 오늘 거래대금 상위 보면 삼성전자 압도적으로 많죠. 10조 5천억이 나왔습니다. 18만원이라는 라운드 피겨가 중요하겠죠. 내일 18만원 찍고 위로 올라가서 더 가면 좀 조정 받을 거예요. 그 다음에 하이닉스, 반도체. 자, 반도체에서 20조가 터졌어요. 20조. 전체 31조 중에 얼마나 쏠렸습니까? 그러면 오늘 삼성전자를 매매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삼성전자가 무겁더라도 삼성전자에 붙어 있어야 정석이죠. 반도체 중간에 딱 캐치했으면 소부장, 뭐 눌림으로는 소부장 받고, 상방 트레이딩은 반도체 삼성전자를 했어야 정석적인 부분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시가총액이 1100조예요. 삼전의 시가총액이 1100조인데 여기에 우선주를 하면 삼성이 1200조입니다. 이제 삼성전자 10% 올라가면 1조 달러가 되는 겁니다. 우선주 포함해야 되니까 1조 달러 대열에 올라갑니다. 그래서 삼성전자가 굉장히 지금 시총이 커져 가는구나, 이렇게 좀 느껴야 될 것 같고요. 나머지는 뭐 시장 특별한 종목군들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패스하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나머지는. 자, 다시 오랜만에 지수를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삼성전자 차트와 동행하고 있죠. 여기에 만들어진 이 흐름, 그리고 이때 21선 이격 받고 지금 3일 동안 뜸봉에 있다가 오늘 돌파가 나오면서 찐 돌파가 좀 나왔어요. 여기에서 이제 매집의 구간이 짧기 때문에 상승의 구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생각하는 건데 그 횡보와 매집의 구간이 좀 짧죠. 매집 구간이 좀 짧아. 이때는 그래도 2달 동안 힘을 모아서 올라간 게 있었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 올라간다 치는데, 여기는 이 횡보의 구간이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이 길이만큼 올라간다,
하면 여기서 한두 번 더 올라가면 지수는 어찌됐든 박스권을 그리는 형태로 갈 가능성이 높고요. 코스닥이 상대적으로 좀 약세를 보이나 지수 잘 견조하게 잘 지킬 자세는 지키고 있어서 코스닥도 나쁘지는 않은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금 박스권을 돌파하면서 올라와서 좀 올라오는데 삼성은 이렇게 저는 보는 게 좀 편하더라고요. 엔벨로프, 그러니까 오늘 볼린저 밴드를 아예 갭으로 돌파했기 때문에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갭으로 돌파하면 단기적으로 삼성은 볼밴 안으로 빠지면 내려오는 경향이 있고 엔벨로프 상단을 바로 뚫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내일 한 번 정도 올라오면 엔벨로프 3단 걸리는 자리가 18만 2천 원이기 때문에 18만 2천 원 언저리까지는 열려 있구나 이렇게 좀 봐야 되고, 상대적으로 SK 하이닉스가 조금 못 가는데 오히려 이런 쪽에서 후발로 삼성이 쉬었을 때 돌파가 나와버리는지 이 정도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아무튼 반도체 대장주가 움직이는 장세는 맞으니까요. 이렇게 좀 봐지고요. 오늘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저도 선물로 이 구간에서 좀 들어가서 좀 끌고 와가지고 마지막에 다 매도를 하고 3전은 마무리를 했고요. 반도체 중에 오늘 한미반도체가 좀 재밌는 흐름을 좀 보였습니다. 종가상 거의 신고가니까 한미가 지금 종가상 신고가구나. 내일 뭐 추가로 올라오는지 좀 봐야 될 것 같고, 하나비전이라는 종목도 조정시 매수 관점으로 좀 보시면 좋고, 하나마이크론도 상당히 추세가 견조하기 때문에 내일 만약에 뜨고 좀 밀렸을 때 마이너스권에서 접근을 해보는 걸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마이너스권에서 들어가기를 추천을 드리고요. 자, 여기까지가 반도체고, 반도체 ETF 쪽은 너무 세. ETF 쪽은 너무 세서 뭐 지금 뭐 하라마라 하기도 좀 뭐하네요. 자, LG전자를 좀 먼저 좀 보면요. 아침에, 그러니까 LG전자도 아침에 매매를 좀 던져보기는 했어요. 던져보기는 했는데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아침에 여기서 눌림으로 들어와서 이렇게 반등할 때 얼른 팔아버렸는데, 그 이유는 여러분들 뭘 봐야 되냐, 주식할 때 이거 프리장에서 이미 거의 700억에 가까운 매물이 나왔어요. 아, 떨어지는구나, 본장에서 좀 하락이 있겠구나. 거래 대금 최고 대금이 매도로 시가에 찍혀버리죠. 아, 하락이 좀 깊겠는데, 그러면은 내가 원래 생각했던 게 뭐 12만 7천 원, 6천 원이어도 이거를 12만 3천 원 정도, 아, 여기에서 돌파했으니까 이 정도는 오겠구나, 이 정도 언저리는 오겠구나, 여기서 잡혔으니까 반등 안 하면 팔아버리고, 아, 여기 깨지면 끝이네, 이 생각은 해야 돼요. 왜? 이 자리가 의미 있게 힘을 모았다가 돌파를 했기 때문에, 이 자리가 나름의 생명선이었는데 밀려버렸기 때문에 올라가면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안타깝지만 LG전자는 나중에 이렇게 조정받고 쭉 빠졌다가 나중에 뭐 다시 이슈가 만들어져서 올라오면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해석을 하고 보는 게 좀 좋을 것 같다 생각이 드네요. 자, 그리고 최근에 금융주가 굉장히 좋은데요. 뭐 KB금융이라든지 먼저 많이 올라가면서 일단 PBR 2를 만들었고, 오늘 BNK 금융지주 신고가 하면서 계속 올라가고 있고, 우리금융지주 뭐 이런 쪽도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죠. 여기에 이제 어제는 하나생명이 그나마 좀 위치가 좀 좋아가지고 종가에 매수를, 그러니까 프리장에서 이거는 매수를 좀 해서 넘어갔고, 뭐 그렇게 문자를 좀 드리고, 아침에 팔고 다시 사서 팔고 또 여기서 사서 이렇게 다 팔고, 이 다음에는 매매를 좀 안 했습니다. 여기까지 딱 이 파동까지 먹고 이 뒷파동은 좀 매매를 안 했는데요. 굉장히 좀 강하게 신고가를 좀 만들어줬던 종목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이 종목이 끝난지 안 끝난지 모르겠어요. 여기에서 시작하고 갈 수도 있는 부분이라 끝났다라고 보긴 좀 그런데, 단순 종배로 어제 봤기 때문에 상승폭이 좀 됐다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대신증권에서 초대박 지금 자사주 소각이 좀 나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일단은 NXT에서 많이 올라 버렸고, 아직 자사주 매각이 안 된 데가 신영증권하고 부국증권이 있죠. 둘 다 차트가 저는 괜찮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영도 차트가 여기까지 올려놓고 종가가 마감이 됐기 때문에 차트적으로도 오늘 종배 대응이 가능했을 거라고 좀 보여주고요. 부국도 마찬가지로 종배 가능이 했을 거로 좀 보여집니다.
뭐 일정 부분 둘 다 매도를 하고 지금 부국은 가지고 있다. 부국은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아직 발표가 안 나왔으니까 나중에 발표 기대감이 좀 더 이어질 수 있을 거라 조정 받으면 계속 지켜봐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솔루션. 하나솔루션도 지금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요. 5일선을 타고 움직이고 있는데 매물 소화 과정이라고 저는 좀 봐지고요. 일단 첫 파동이 굉장히 강했다라는 거, 이게 주는 함의가 굉장히 큽니다. 이때도 이렇게 강하게 가다가 한 번 정도 빼고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한 번 정도 좀 밀리는 거 좀 보고 대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에 시장의 흐름을 보면요, 이렇게 바닥권에서 엄청난 대금을 동반해서 박스권 돌파가 나오면 어떤 성격의 종목의 흐름을 좀 상상해 볼 수 있냐면은 에코프로 같은 성격도 있을 수도 있겠죠. 엄청난 대금을 주고 이렇게 해서 위에서 단기 고점 만들고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근시안적으로 본다면 지금 구간에서 안 가면은 이제 좀 주의를 해야 되겠지만은 절대 하나솔루션을 버릴 수 없는 카드다. 왜? 일론 머스크가 미국에 100기가와트의 태양광을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100기가와트. 100기가와트. 이거 맞나? 아무튼 GKW인가? 아무튼 100기가와트를 하겠다. 그리고 오늘 블룸버그에 나온 에너지 보고서에는 단기간에 전력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태양광뿐이 없다. 태양광이 굉장히 늘어날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 줄을 이루고 있습니다. 줄을. 그렇기 때문에 하나솔루션을 계속 관찰하고 또 관찰하고 대응해야 되는 것이죠. 자, 오랜만에 포스코 그룹주 한번 보면요, 포스코 그룹주도 위에서 이렇게 올라오고 있는데 추격 매수하기는 좀 어려워요. 오늘 저희도 아침에 이 종목이 움직였을 때 딱 이 시점에서 종가 베팅 후보가 포스코홀딩스였습니다. 만약에 윗골이 달아놓고 이 정도 선에서, 그러니까 음봉이 중요하거든요. 종목은 NXT 빼고 오늘 이 음봉에서 돌파 매매가 나온 거죠. 시가 돌파. 그리고 이 상태에서 덧지를 그린다든지 음봉을 그리고 마무리를 했으면 매수로 대응했을 건데 그게 아니어가지고 윗꼬리가 길어서 종배를 안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빠졌다가 여기를 다시 재돌파하면 매물 소화가 완료됐다라고 생각을 해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굉장히 좀 흐름을 잘 만들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서 못 가도 이 종목은 계속 지켜봐야 돼요. 히토류, 네오디듐, 자석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엮여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특별히 관심을 많이 가지셔야 된다. 포스코 홀딩스, 포스코 인터내셔널,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여전히 상방에서 버티고 있고 우리 기술 매우 좋은 흐름 속에서 움직이는데 단기 이제 상승이 가팔랐기 때문에 나중에 조정 이유를 봐야 되고, 뭐 한정 기술도 계속 흐름은 좋은 것 같습니다. 한국전력도 여기에서 힘모으기 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다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종목군들 설정해서 좀 봐야 될 후보군들인 것 같아요. 자, 2차전지 쪽 종목군들 몇 개만 좀 보면 에코프로가 여기에서 굉장히 큰 유동성에 의해서 올라왔는데 21선 구간을 일단은 체크해 놓고 선 하나 그어 놓고 보면 되고, 삼성 SDI도 마찬가지로 흐름이 옆으로 견조하게 흘러가고 있으니까 잘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쪽은 많은 내러티브를 가지고 있는데 주가의 자리들이 굉장히 중요한 구간에서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변곡점 자리 정도로 봐야 될 것 같아요. 위든 아래든. 그리고 현대차 21선 아래에서 종목 지켜보고, 이런 대형주는요 매매하는 방법이 볼린저 밴드가 올라가고 있죠. 만약에 현대차가 중간에 떨어진다, 볼린저 밴드가 올라온다, 볼린저 밴드 하단에서 닿을 때가 매수 구간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좀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식의 흐름,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수렴하고 발산하고. 왜? 현재는 상승 추세니까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 다들 설 연휴 즐겁게 보내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